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제넷 옐런이 미중 양국 간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교적 수사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넷 옐런이 방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말로는 안 합니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 국채를 사달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 달러 보유분을 많이 덜어냈는데 남은 것을 확 처분하게 되면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문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난 지 거의 3주 만입니다. 당시 블링컨은 시진핑과 다른 중국 지도자들을 만난 뒤 솔직한 대화가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캘리포니아에서 후원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말해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중국은 주중비대사 니콜라스 번스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블링컨은 바이든의 발언에 잠깐 흠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바이든의 독재자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이 늘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시니 독재자 발언은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블링컨도 제대로 말은 못하면서도 바이든이 정상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 달라는 뉘앙스로 둘러댄 것입니다. 바이든이 정상이 아닌 걸 알면서 왜들 그래 라고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라크 전쟁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말이 있지만 예전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운영되는 것을 보면 구멍가게입니다. 죄다 다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자들은 그나마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가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제넷 옐런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누구를 만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재무부도 그녀의 방문을 확인하는 한 문장의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진짜로 달랑 한 줄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내다버리는 추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대금을 중국 인민폐로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최대 원유 구매자 인디언 오일 코퍼레이션은 지난달 러시아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한 최초의 국영 정유업체가 됐습니다. 이 밖에 민간 부분에서는 3개 정유사 가운데 이미 2개가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채택한 대러 제재 조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사안을 왜 인도에 가져다 붙이려 하느냐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품 분석 회사인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인 인도는 할인된 러시아산 석유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데 왜 러시아산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국제질서의 패턴입니다. 뉴델리는 중국과 육상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한편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델리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도 협력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미국 편을 들어 중국에 대해 완전히 호전적인 스탠스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미국이 협력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인도 정치 엘리트들이 워싱턴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일정 부분 미국과의 협력이 그들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끼어들어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인도 모두 동맹이 아닌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파트너십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익에 입각한 독자적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딱히 서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